시스템의 액션하라라고 하는 책을 리드해 주실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 정말 언어의 마술사, 정말 비즈니스의 언어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귀한 말씀 해주실 거고 리드해 주실 거니까 많이들 경청해 주시고요. 권현진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책을 읽고 나누는 우리 독서 모임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책 느낌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좀 쉽게 읽어졌던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내용적인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액션화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시스템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활용 방법, 그리고 혹시나 놓치고 갈 수 있는 카테고리를 다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총 여기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독서 나눔 하셨을 텐데 각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1장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기회나 성공의 기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1장에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이 일에 대한 표현을 하기 좋은 그 표현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에서 페이지 13페이지에는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유해서 쓸 표현이 뭐가 좋으냐면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종은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처럼 변화를 하고 싶어 하거나 변화를 해야 된다는 동기를 심어주기에 비유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변화를 이해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고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동기 유발이 첫 번째예요. 뭐든지. 근데 자신의 상태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체크해 볼 수 있게끔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셨다가 써먹으신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페이지 14페이지에.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주의가 짧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세기에는 그 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기에는 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아남는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서 적절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거나 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식정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냐면 건강적인 정보와 지식과 내 경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는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니라 저는 지식정보화 산업에 맞는 산업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 우리 자체가 우리 일에 대한 색깔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20%의 노동력만 가지고도 세계 경제 유지가 될 거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지거나 노동력에 대한 게 없어지는 걸 여기서 현실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한 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변해야 됩니다.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주하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사람,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각할 수 있는 표현을 여기서 배워오셔야 돼. 책을 읽는 목적은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정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1장에서 현실 점검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 2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카테고리에서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회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표현하면서 페이지 18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래식 성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재래식 성공. 어떤 느낌이에요? 구식의 구닥다리에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표현 중에서 재래식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래식 성공에 대해서 여기는 경쟁이라든지 단기간의 성공이고 유지가 어렵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정글의 법칙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20페이지에서는 어떤 표현을 나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시스템대로만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가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시스템을 왜 강조하느냐. 이거는 정확히 기간 안에서 검증된 매뉴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미 나와 있는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의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원리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이 기회이고 비전이라는 설명을 해주기 좋은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현할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쉬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원리가 명확하게 돼 원리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검증된 성공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를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같은 시간의 양 동안에 어떤 비즈니스 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보내고 있는 삶의 도구가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나 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걸 도구의 선택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늘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사업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영리하게 일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게 답은 아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열심히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확고한 욕구에 부응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넘어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부에 대한 어떤 원리, 시간을 써야 되는 방향, 그런 도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이 성공 원리를 가르치는 시스템이라고 28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공은 성취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다. 이건 정의예요. 명확한.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건 그만큼의 마음적인 자세나 대가 지불을 하게끔 다짐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꿈과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라는 구분이 없고 오직 두려운 환경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사람들한테 변화는 필요한데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어렵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실제로 성공에 대한 재래식 성공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과거의 산업사회의 성공은 경쟁과 그리고 일시적이고 일순간적이고 그리고 정글 법칙으로 남을 지배하거나 이겨야 되는 성공이라고 하고 또 사업체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이고 제한도 많은데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은 정보와 지식 관계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24페이지에 내가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가치롭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자, 과거에는 그냥 유형의 자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유한했는데 앞으로 지식정보 산하에서는 무형의 자산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재래식 성공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공 안에서 재래식 성공과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공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도구가 재래식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화 산업 시대의 도구인지를 보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사업체를 그냥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이건 다 뭐라고요? 재래식 사업 도구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고 그냥 내 노동만 가지고 또는 한계적인 자원의 수입을 벌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다 재래식 성공에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재래식이 아닌 21세기에 맞는 사업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재래식 성공 모델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 시스템이 있는 무형한 자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여기서 키워줄 수 있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은 복제와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면 페이지 27페이지의 중간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 시스템은 복제와 축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자기 개발과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사업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스템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자기 개발과 개인 성장과 그리고 복제를 통해서 제한된 게 아니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 여하가 아니라 입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가져갈 때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개인의 능력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만 잘 될 것 같으면 이 일은 제한된 성공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하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28페이지가 나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고 단순해야 되면서 내가 이걸 교육해서 복제를 시키기가 좋아야 돼서 전문화시켜서 이걸 다양하게 이어내려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을 내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표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인가? 정말 단순한가?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누가 보기에도 전문화된 복제 매뉴얼인지를 딱 보시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만의 시스템 자체를 정비할 때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지금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세요. 하는데 이유나 명확한 어떤 목적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파트너들한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처음에 시스템 얘기하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사업하거나 그냥 편의적인 목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골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 성장이 되게 더뎠던데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어떤 매뉴얼적인 순서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을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 네트워크 자체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는 건데 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냐면 공통적인 목적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조직화된 그 집합제라고 정의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이 시스템 자체를 활용했을 때 내가 천천히가 아니라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 꾸준히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복제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 형태의 그냥 도구를 넘어서서 내가 교육 매뉴얼이 또는 복제가 파이프라인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자, 35페이지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소비자가 상품의 우수성을 독특함을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쓰는 소비자이자 독립사업자가 돼서 상품을 권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 여러분 사업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표현하거나 이 어떤 성격을 설명할 때 비유적인 표현이 사업 강의에서 보게 되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의로 내려지기 되게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말 표현에 대한 게 좀 고급스러우면서 내가 사람들을 객관적이게 이해시킬 수 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35페이지엔 정의가 나와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리고 36페이지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장점이 뭐냐?
내가 제한 없는 스스로 수입을 정할 수도 있고 평생 권리 수입이고 고급 고품질 상품을 접근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든 사업할 수 있는 정기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형태에 대한 것도 나와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형태. 그게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나와서 유통단계도 없애고 무점포 사업에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비유들을 여기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통시장 자체의 유통비용이 60% 이상인데 그 유통마진을 없애서 유통비를 절감해서 무점포의 사업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내가 이거 개념이 이해가 돼야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업종에 대한 이해를 잘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면 여기서 멘트적인 정리를 하고 출발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는 건 아닌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비결이 뭐였냐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라져 있대요. 자, 과거의 성공 모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했냐면 상품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대. 상품 중심으로. 그러면 잘 파는 셀러들.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과거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냐면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누가 성공하냐면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거 방향이 아니라 미래적인 방향을 가져가려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시스템을 잘 활용했을 때 결과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내가 명확하게 머리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넘어가면 시스템에 대한 그러면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티튜드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참을성 있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원칙과 방법을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나한테 명확한 사업을 하기에 정말 특별한 도구라는 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가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스템에 참여하세요. 본사 교육도 참여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성공 매뉴얼에 맞는 모델링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치를 닮아서 내 시간적인 활용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곳에 가 있는 거.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 있는 목적이 명확하면 내가 확률적인 거나 시간을 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라도 더 배워올 거고 정확하게 내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얻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성공 비결을 나는 어디서 확인한다? 시스템 안에서. 교육장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해진 원리 같은 거, 원칙 같은 거, 정의 같은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반복돼서 강조되는 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3장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데 자, 무엇이 정해지고 매뉴얼이 있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도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냐면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공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게 원칙인 걸 인정해야 돼요.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고 이것만이 길이다. 이게 방향이다.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느낌을 내가 머리에서 정의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복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골퍼도 어떻게 했다고요? 레슨 받아서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췄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평등하다. 뭐가 차이를 맞는데요? 사람에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만 차이. 그래서 시스템은 원칙이고 방법이고 그 방법을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여기 안에서 내가 긍정적이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생각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뭐 여러 가지 자세를 배우고 관계 기술을 배워가면서 성공자들의 기술을 배워가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는 거.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 시스템이나 도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하고 따르는 차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스템의 활용도의 차이가 성공의 크기를 만들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자기 능력 갖고 사람 키우지 않습니다. 매뉴얼 안에 넣어서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적인 장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그 파트너를 내가 잘 리드하고 안내하면 그들의 가능성이 그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내가 내 방향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수용하고 따라가는 걸 먼저 하시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어떤 형식을 해준다는 걸 이해해야 되냐면 지렛대 방식, 승수를 시켜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혼자 개인이 가지고, 자, 제가 가진 1시간을 가지고 만난다고 하면 시스템 안에서 제가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수십 명, 수백 명을 가이드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없이 개인으로 만난다고 하면 1시간에 1명밖에 못 만나겠죠.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서 한정된 결과밖에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활용하는 걸 가지고 잘 가져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상속될 걸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가 이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후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일은 후원과 교육 사업이라는 내용들이 46페이지, 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는 이미 검증된 거예요. 뭐가? 시스템이 맞다는 거. 다 다른 환경에 다 다른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의 힘이나 파워가 성공하고 승수효과를 난다는 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48페이지에 가면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일반적인이라고 뭐가 다른 건데?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노력은 뭐라고 표현해요? 축적된다라고 했죠. 축적. 자, 한 번의 노력이 일정 시점을 지나면 시스템 안에서 수십 배의 승수 효과를 갖는다. 한 번의 노력이 한 번의 결과만 내는 일반적인 일, 자영업.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지만 도구의 성격에 대한 표현을 잘해야 공감을 얻어요. 그러면 자, 자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서 표현할 수 있죠. 자영업은 뭐예요? 한 번의 노력을 갖고 한 번의 결과를 받는 거. 월급쟁이 뭐예요? 한 번의 노력을 가지고 한 번만 결과를 받는 거. 네트워크는 이달의 노력을 갖고 평생을 받고 상속해서 받는 거. 축적성과 이런 누적성과 승수 효과와 복제성이 내가 가진 거 그 이상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여기서 성격적인 정의로 정리를 하셔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자 그리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무엇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남을 돕는 사업이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을 여기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남을 도왔을 때 내가 주는 게 오히려 받는 거고 그게 승수를 만든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인품을 가진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사업에 필요한 자질이 뭐냐? 훌륭한 성품과 인성이에요. 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스템을 아무리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도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될 이유를 또는 그 시스템을 따르게 되면 저 리더가 만든 시스템은 나를 위한 정확한 뭐 성공 시스템이라는 신뢰가 쌓이거나 또는 그 리더의 모습을 따라갈 만한 게 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기 이전에 전체의 성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기 개발 그런 시간을 써야 되고 자기 스스로 성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부업 전업도 가능하고 자영사업 여기도 또 한 번 이 일의 장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시간과 노력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조건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장점을 설명할 때는 내가 시간적인 거, 경험적인 거, 지식적인 거, 자본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도 충분한 기회가 된다는 걸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힘은
누구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 메뉴를 갖추고 있어서 희한하게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들만의 갖고 있는 성공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이미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성공 매뉴얼을 공짜로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에 늘 관심이 많아요. 방법적인 거. 근데 방법은 이미 오랫동안 검증돼서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저희만의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가 이게 프로모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럼 난 뭘 표현할 거냐. 우리 성공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시기의 상황에서 애들 키우면서 사업할 수 있고 시간적인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 유맵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 시스템인 거. 그러면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누구나 시간 공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잘 프로모팅하고 내가 이 일의 가치를 설명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3장 넘어가면 성공 시스템으로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 성공의 8단계가 그냥 교육했던 내용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같은 메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 성공의 8단계예요. 그게 유니시티든 뭐 뉴스킨이든 허벌라이프든 아메이든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성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8단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되는데 1단계가 뭐냐면 꿈과 목표 설정인데 내가 방향이 명확해야 열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꿈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그래서 자, 생각과 행동이 통일성이 있어야 방향이 뚜렷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믿고 명확하게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사실 파트너들과 시스템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꿈과 목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들의 why, 동기, 간절함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시스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성공의 8단계 중 1단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파트너들이 갖고 있던 Y나 꿈과 목표 설정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이 동기가 떨어지거나 명확하지 않고 희미할 때 다시 한번 제 강조하는 도구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 넘어가면 두 번째가 결단, 결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 단위로 살도록 노력해 보아야 한다. 이게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리마인드 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늘 밝은 생각, 에너지 있는 거 그리고 신선한 여행을 하듯이 내가 이 마음가짐을 갖고 리마인드 해서 나가지 않으면 매일 승패와 결과에 내가 지금 좌절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일 새롭게 사는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가 믿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자 60페이지에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자기 확신. 그런데 믿음은 여기 보시면 페이지 밑에 보시면 믿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의심, 지식의 부족, 거절, 절망의 숲을 헤치고 찬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나열된 두려움, 의심, 지식의 부족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왜 사람들이 이 말을 띄지 못할까? 지식이 부족해서. 왜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 못할까? 거절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실패를 경험할까 봐.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것들이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믿고 의지를 부리고 또는 이게 해결 가능하다는 걸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하는 것들을 내가 명확히 알았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매일 그거와 싸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들이 매일 결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은 거절 때문에 좌절하고요. 내일은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요. 내일 모레는 몰라서 좌절하고 이걸 계속 경험할 거고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솔루션을. 그게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인 거예요. 계속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잡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결심과 결의를 다지는 시스템 안에서 뒤에 넘어가면 고개로 하는 거 있죠. 자, 고개로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두려운 거, 제가 나열했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잘 몰라서 그랬던 걸 배우면 되는 거고요. 동기부여 떨어지고 내가 희미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두려우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리마인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미팅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받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걸로 때로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내가 파트너한테 에너지를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걸 주는 거를 배워가거나 거기서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슬럼프, 내가 가진 모든 어려움은 이 고개를 하면서 다 해결됩니다. 이 고개로조차도 모든 회사에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자기개발, 발전, 성장, 슬럼프 극복,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키는 도구로 이 도구는 매번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행동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의지나 결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당장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나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되게 필요해요. 루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고개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루틴을 만들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매뉴얼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면 나도 이걸 루틴화시키고 파트너도 루틴화시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명단 작성인데요. 명단에 대해서는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개로를 할 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 스스로가 이걸 루틴화시켜서 행동을 습관화시켜서 이 고개로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나만의 파트너들을 가이드하는 매뉴얼을 쓴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서 내가 원리적인 걸 뭘 뽑아서 써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성공 원칙으로 자 매일 15분에서 10분씩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 책에서 무엇을 발췌해서 써야 되는지 우리 독서 모임 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이드해서 시간을 쓰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행위만 미팅에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팅의 목적부터 그 안에서 뭘 얻어야 돼 그 방향과 방법을 효과적인 걸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음성 파일을 듣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강의를 들어도.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시스템을 성장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에 대한 방향을 나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하면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필기하고 방법적인 것까지도 내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이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적인 거 세세하게 그렇게 효과적인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명단 및 인맥 지도를 작성을 하자. 명단은 여러분들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인맥이 없는 사람은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인맥을 구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인맥은 자본과 같대요. 내가 지금 자본이 없어요. 종잣돈이 없으면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명단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명단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명단을 적을 때도 판단하지 말 것. 스스로가 내가 지금 그리고 이 인맥을 쌓는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줘요.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어디든 내가 필요한 사람, 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한테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한테 우호적인 신뢰관계라든지 또는 내가 그 인생에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 인맥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의 응원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자꾸 주라고 여기 나와요. 자꾸 주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고맙게 신세지게 만들면 나중에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갈 수 있고 인맥을 만들거나 관리한다는 건 그냥 인맥이 생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맥은 내가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결국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본.
무언가를 실행할 때 하시는 자본의 개념으로 계속 만들고 관리되어져야 될 명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미리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저는 제가 초반에 제일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내가 제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또 제끼고. 그러면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트너들한테 명단을 쓸 때도, 여러분들 명단 쓸 때도 그냥 내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명단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정보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나는 정보 전달자만 될 뿐인 거예요. 지식 전달자만 될 뿐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한테 선별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몫으로 하기 때문에 명단에 대해서 선입견 갖지 말고 내가 모든 사람을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인맥을 쌓을 때는 인맥을 쌓는 방법들 중에서 편협하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골라서 사귀지 마세요. 일단 이 비즈니스 하는데 다양한 인맥이나 다양한 환경에 놓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의 직군이나 환경을 내가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이나 환경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꼭 유산화가 아니더라도 그 인맥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연결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든 내가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세요. 수다 떠는 엄마들 모임에서라도 그냥 푸념 들어주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자꾸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관계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초청하고 만나는 건데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하고 내가 시스템에서 배워도 알리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만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초대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그 사람이 가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현 상황을 파악하고 니즈 파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키가 그 사람의 인생에 솔루션이 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열고 수용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상태 파악이 안 되면 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솔루션 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황과 사고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한테도 필요하지만 스폰서한테도 필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하거나 니즈 파악하기에 좋도록 내가 만남과 초청을 하기 이전에 전화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여기 자세가 나와요. 당당한 자세. 이게요, 여러분들은 신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과연 뭔가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더 알아요. 유산화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애티튜드, 자세, 표정, 말투, 확신에 탄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느끼는 전부예요. 내가 유산하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비전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걸 갖춰야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만남이나 초청에 거절을 해도 어떤 거절이다?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일 뿐이 절대로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심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이 다음 타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초청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타이밍에 내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관계 유지만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오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초청하면 좋으냐면 처음부터 실패를 경험하기 싫다 그러면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도전의식이 있고 성실하고 남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먼저 컨택하면 좋을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아까 우리 사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사람 되고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남한테 필요한 사람 되면 사업하기 좋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 이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 시작을 하면 확률이 높아지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쉬운 사람 말고 한 사람을 선택해도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과 관계를 시간 두고 깊이 사귀더라도 그런 사람과 전달해야 될 것. 그리고 한 번의 만남과 초청으로 일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팅할 때 첫 번째 모든 걸 다 클로징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욕심이 돼서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없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을 주지도 말고 지속적으로 내가 관리할 대상으로 내가 계속 그 사람의 타임을 보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한테 부담 주지 않고 다 이야기도 하지 말고 호기심이나 관심, 정보 제공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초대를 해야지만이 진짜 정보는 누가 주는 거예요? 스폰서나 세미나에서 진짜 정보를 주는 거니까 약속 잡을 때는 다 이야기하면 전화 얘기 금지가 호기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유의해야 될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전화할 때는 여기 보면 만남과 초대를 위한 전화 초대법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가 있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화 상담할 솔톤으로 얘기하는 흥분된 목소리, 텐션이 높은 목소리, 그리고 뭔가 기대나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투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컨택할 때도 비언어적인 뭐 요소도 되게 많겠지만 전화로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말투나 목소리도 굉장히 유의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관적이고 너무 편협한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효과적인 사업 설명. 자, 사업 설명을 잘하기 위한 그 원리가 저기 페이지 75페이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 뭐라 시스템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스로 사업 설명을 했을 때가 그게 최종 종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런 배우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상위에 나와 있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거 초창기에는 잘 배우려고 하면 자기 방식대로 사업 설명하지 말고 최종적인 게 사업 설명이고 그 모델이 되거나 매뉴얼이 되려고 하면 스폰서 상담을 붙이는 걸 잘해야 돼요. 초창기에 4-5번 이상 중에 스폰서 상담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원리구나 개념 파악과 제대로 배운 상태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운용미를 가져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 전에 내가 방식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자, 복장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사업 설명할 때 용모 단정히 하고 어린이 동반하지 않고 10분 전에 이게요.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것들이 집중력을 요하고요. 앞자리에 앉히는 거, 문에 멀리 앉히는 거 이게 작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앉혀야 되는 장소, 사전에 미팅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스폰서와 애프터까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애티튜드가 나오죠. 금전거래 금지하는 거. 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내가 뭘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조건부 만남 같은 것도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다른 회사를 한다거나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가 해주면 나도 해줄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전거래라든지 담보성, 대가성 미팅은 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미팅할 때 어떤 개인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사업 설명할 때 종교적인 관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적인 게 아닌 곳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왜곡된 생각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공식석상에서 더치페이 문화를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미팅을 했는데 말 그대로 한 번 정도 내가 차를 사는 건 괜찮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 버리면 나중에 비즈니스 하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건 내가 하는 모든 게 그대로 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설프게 한 행동이 파트너가 보고 다 따라야 되는.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프로모션을 많이 풀어서 베푸는 그런 걸 많이 했더니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때문에 그런 게 복제가 돼서 그 가정 탕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뭔가를 할 때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제될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말고 파트너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밥은 한번 난 사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뭘 배우냐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다 밥을 스폰서가 사줘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번 것도 없이 쓰기만 계속 하다 보면 일은 돈 쓰는 일이라서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이 일은 각각이 개인이 오너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준 경비는 자기가 지출하는 패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거, 내 커피 마시는 거,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그게 인원이 2명 되고 3명 되고 4명 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좋고요. 6번 후속 조치는 내가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방법은 48시간 이내 하라는 얘기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사업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단시간 안에 클로징을 하는 건데 첫날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그 사람의 의견을,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서 미루지 마세요. 미팅을 미루면 처음 미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사업에 가입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회까지도 놓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명확하게 생길 때까지 만남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후속 조치해야 되는 거 적극적이고 신뢰감을 쌓고 자주 만나고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켜 주는 거. 후속은 내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팅을 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후속 조치할 때는 무엇이 고민되시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을 망설여지신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클로징이 되죠. 자, 7번은 상담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상담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만큼 먼저 선행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 노하우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 시스템인 거예요. 스폰서가 성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스폰서가 상담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무조건 상담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다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려고 하면 스폰서한테 내 단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스폰서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서는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나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스폰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해가 되게 가이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상담을 할 때는 스폰서가 나한테 주는 솔루션이 나를 위한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이드가 먹히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는 상담을 할 때 파트너는 솔직해야 되고 따르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고 상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마음을 다진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하고 자기 결론대로 따라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내지 말고 수용하는 자세로 스폰서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받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뢰 산업이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한 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럼 스폰서 뭘 해줘야 되냐? 다이어리를 점검해주고 일정을 체크해주고 조직도를 체크해주고 시스템에 참여하는지 체크해주고 고개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그 사람이 방향이 옳은지를 지속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말로 상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행동, 동선, 루틴, 방향, 만나는 사람, 시간 관리를 뭘 하고 있는지를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신에 스폰서는 그걸 상담하면서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느낌을 주면 안 돼.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내가 구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체크받는 느낌이 들면 파트너는 한 게 없으면 스폰서하고 상담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평가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스폰서는 지지하거나 격려해주고 목표에 대한 상담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스폰서는 파트너가 모든 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지식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끔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스폰서가 파트너를 후원할 때는 그냥 내가 다 완벽하게 안 다음에 후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 오늘까지 아는 걸 오늘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복제하셔야 돼. 바로바로. 자, 그리고 8번은 이제 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제는 여기에 보게 되면 복제, 핵심 원리는 복제인데 전달하고 가르치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고 시스템 자체에 정신세계 마인드 싸움이에요. 이 일은 전체가 다. 그래서 마인드 복제가 첫 번째, 애티튜드, 자세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인드가 첫 번째인데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복제에 대한 감각.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원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지를 개념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보시면 85페이지에 뭘 복제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마케팅, 리더십, 팀워크,
대인관계, 봉사와 서비스, 정신, 경영 능력, 전문적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복제해야 될 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어 있고 뭘 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멀티거든요. 이게 종합문화예술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근데 이거를 어디서 다 배울 수 있냐면 시스템 안에서 다 배울 수 있어. 그럼 나는 내가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타면 될까? 누구와 상담을 하면 되지?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자 87페이지에 성공의 8단계를 체크하고 내가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리더십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장을 넘어갈게요. 자, 이 성공의 8단계와 다 같이 이제 행동 미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걸 내가 원론적으로 이해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거, 접촉하는 걸 컨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컨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대의 상황 파악하고 니즈 파악해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만남을 가질 때 내가 상대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공감한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가지고 그 화제거리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게 컨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길 원하는지, 여가 활동을 원하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유산화를 통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걸 내가 호기심 유발을 통해서 만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표현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문제를 이걸로 해결했어. 나한테는 유산화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는데 너한테도 솔루션이 될지 안 될지 몰라.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너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심플하게 이걸 알아볼 수 있게끔 한번 들어보는 데에 관심 갖게끔 얘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문제에 대해서 또는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면 방법적인 것들이 있는데 알아봤어. 손해 날 건 없으니까 한번 들어는 봐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너와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했어 하면서 내가 정리하거나 해결했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내 문제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95페이지 이런 표현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 표현할 때 남자분들한테 사업 설명할 때 물건 파는 셀러 같은 느낌 되게 싫잖아요. 이 표현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규모 있어 보이고 스케일 커 보이고 빅 비즈니스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전 세계 최고 브랜드를 전 세계 24개국에 마케팅하고 무역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표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드려요. 자, 이제 초대를 할 건데 컨택을 했으면 어떤 미팅이나 사람을 만나는데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초대를 하실 때는 부담 주지 말고 처음에는 안부 물어보면서 하다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초대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정확한 미팅의 목적이나 미팅의 성격을 이야기하지 않고 초대하는 건 잘못된 초대예요. 그냥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한번 와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스폰서든 사업 설명 장소에든 그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이게 뭐지? 최소한 어떤 성격의 모임이다 정도는. 네가 들었어. 어떤 혜택을 볼 거다. 전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형식이 이루어질 거라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대신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초대를 해야 되는 거지. 덮어놓고 와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불쾌감 때문에 얘기가 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잘못된 초대하지 말 것. 그리고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그런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스폰서를 만났든 사업 설명을 들었든 애프터를 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표정상에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디 반응하고 리액션 했는지는 그 사람 표정이나 자세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초대하고 난 다음에는 관심 있게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조차도 그 미팅을 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미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는 그 호응이나 반응이 정말 공감되나 이렇게 대중의 심리 같은 거 있죠?
다수가 다 수긍하면 나도 그것들에 대해서 수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어. 사람 심리가. 근데 내가 스폰서의 미팅이나 사업 설명에서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나 반응을 잘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동질감을 느껴서 공감대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호일러 법칙이 나오는데 처음 기초 사업자들은 연결이 핵심이에요. 연결. 자기가 직접 설명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파트너나 여러분들 하던 지인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져. 제3자의 말을 통해서 제3자의 전문성을 전달했을 때 성공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확률 높은 걸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상담해 줄 수 있는 스폰서를 티업해서 초대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만 하시면 돼. 그리고 스폰서에 대해서 내가 티업을 잘해줘. 티업이 뭐냐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유산을 떠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는 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주변에 무언가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면 한 번 만나서 너한테 손해날 건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통해서 성공을 이뤘는지 어차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 그게 티업이에요. 그 사람이 만나서 호기심을 갖게끔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왜 내 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심리적인 경쟁의식이 있다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냥 남한테 내가 뭔가를 동의하거나 수긍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누가 제안했을 때 휙 말려 들어가고 내가 귀 얇은 것처럼 들리는 거 별로 싫잖아요. 그래서 수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 잘 아는 사이일수록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효율적인 미팅을 위해서는 내가 연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은 누가 해야 된대요? 초대한 사람이 적극적이고 확신에 탄 목소리로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 그게 미팅의 최종적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스폰서한테는 초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줄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니즈 파악된 거를 정보 리스트를 빨리 넘겨주는 게 좋아요. 경제적인 상황, 나이대, 가장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해줘야 그 미팅을 시나리오에 맞게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면 강의장에 초대했을 때부터 다 애티튜드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스폰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장이나 행사장에 초대를 했다, 파트너들을, 그러면 파트너들을 보여주는 게 사업 설명을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누굴 통해서 자극을 받는지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행사장에 있는 모든 스폰서를 활용해서 말 한마디라도 확신에 차거나 비전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그 만남을 가지고도 파트너들이 느껴요. 비전을 느끼기도 하고 확신을 느끼기도 하고 실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스폰서를 티업해서 보여주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미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강의장에서든 아니면 나중에 2대1 미팅을 할 때는 중간에서 스폰서가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다 듣고 있다가 스폰서가 혹시 보완해서 놓쳤던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 괜찮지만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 순간 미팅은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가져가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5장 넘어가면 좋은 관계가 사업의 성공을 낳는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관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장점 보고 단점 보지 않는 거. 제가 오늘도 미팅을 했어요. 오늘도 미팅을 할 때 전주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사람의 장점 보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면 상대가 나한테 우호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진 잘 않거든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많이 표현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 호의감이 생겨.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칭찬을 해줄 때나 호의감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느낄 때도 객관적으로 좋다는 느낌을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 상대가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가 자신감을 느끼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사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요, 이 말해주는 힘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사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내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할 수 있는 용기가 됐었거든요. 편합금 소노님이 제일 잘하셨던 게 뭐냐면 선생님 골드 가세요. 선생님 잘하실 것 같아.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굴 만나면 계속 골드 가셔야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는 거 그리고 확신에 찬 것들을 알려주는 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가 있대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근데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나중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이 일을 설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기 보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나와 있으니까 생리적 욕구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감과 중요감과 의미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스폰서의 역할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이고 이 일은 계속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는데 방법적인 것들을 내가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자, 넘어가면 잘 들으래요. 자, 오늘 제가 미팅을 1시간 반을 했는데 1시간을 들었어요. 30분 동안 그냥 카드만 받았어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눈을 마주쳐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호응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거의 1시간 동안 다른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양제 먹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분이. 근데 그러실 수 있었겠다. 저도 처음에 그랬다. 많이 불편하셨겠다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이 회사 저 회사 까는 거를.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장님은 진짜 성격도 좋으시고 칭찬하면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실 분도 아니고 주변에 제안 많이 받아보실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제품은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지 같아서 안 했대요. 근데 제가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호감을 느끼신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사업 설명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유산화 제품이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믿고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제 눈을 한참 빤히 쳐다보더니 제가 말을 할 때 눈을 한 번도 띄지 않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도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호응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한테 그냥 거짓말할 것 같지 않대요. 그냥 사장님 믿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대. 어차피 여태까지 속았는데 얘기하면서 그냥 카드 주는 거예요. 별로 설명한 게 없다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에 같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아군으로 생각해서 마음의 벽을 열어요. 경계를 풀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기보단 듣는 거에 많이 집중하시라는 거. 그리고 신뢰 쌓기 하는 거. 자, 우리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신뢰 쌓기 해야 되는 것과 문화 만드는 거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 안내 책자는 다 실행에 대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늘 리스트가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보완할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저기 126페이지에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늘 여러분들은 누굴 만날 때 겸손하고 친근감 있는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버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도 겸손한 사람 있죠.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의나 친절 같은 거 잘 베푸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넘어가시면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 자 긍정적인 사고는요. 여러분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주 요소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3자의 사업자의 가져야 할 내적 자세. 누구나 좋은 마인드와 좋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고 배려, 인정, 존중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약점은 내가 덮어주고 강점은 살려주고 잠재적 가능성을 높여줘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업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친교를 쌓고 팀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안함을 주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의사소통에 대한 기준이 소통이 뭐가 나와 있냐면 주 1회 스폰서와 상담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다 체크리스트거든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는데 페이지 132페이지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스폰서 상담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시스템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의 첫 번째는 스폰서 연결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와 매일 상담하거나 스폰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33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 대한 나열이 쭉 나와요. 사업 동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리스트, 사람의 욕구지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 유산을 내고 싶은 사람, 재정적 안정을 원하는 사람,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쭉 리스트를 적으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옆에다 적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인맥줄 중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돈에 관심 있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걸 강조하셔야 돼요. 포커스가. 삶의 가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을까? 있어요. 자리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서 같이 챙겨갈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걸 여기서 표현해 줄 수 있는 필요가 필요해요. 자, 134페이지 보면 자, 프로모션. 자, 모든 시스템은 프로모션이 전부입니다. 나의 비즈니스의 강점은 저는 프로모션을 잘해서 성장한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있을 자리에 안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라서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내 가진 시간, 능력 다 넘어서서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6번에 복제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강한 그룹을 만들고 또는 리더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하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파트너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칭찬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 아첨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칭찬하려고 하면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애정 없는 관심 없는 칭찬은 아첨이에요. 아첨.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관심 가져가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해주는 게 뭐냐면 사장님, 리더님 잘하실 것 같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다른 면이나 가능성을 나의 말로써 확인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말들을 자주 써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나아지기 원해요. 그게 향상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상대방의 의욕을 꺾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잘할 수 있는 거 격려하는 걸로 늘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세미나와 랠리는 동기부여 차원의 미팅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시든 간에 분위기가 전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어떤 장소에 굳이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시고 그 안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들로부터 지지나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여요. 그래서 봉사하는 자리 같은 거 있으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가서 참여 사람들 사귀고 싶다. 제일 먼저 꾸준히 맡아서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요. 그게 제일 빨리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내 편 만들기 잘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14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여기 보면 허브, 링커, 센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적인 정의가 여기 나와요. 연결자예요, 연결자. 내가 언어 하나를 쓸 때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일을 이해하는 게 틀리잖아요. 요즘에는 연결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링커, 허브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자주 쓸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협하지 않게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반드시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초기 방향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파트너한테 정확하게 안내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맹점으로 이 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정리도 왜 빵 터졌어요? 자,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깨달음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 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뽑아서 실천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해요. 시스템에 액션하라는 얘기는 액션이 다예요. 그냥 이해하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내가 진단하고 체크할 건지 뭐가 체크할 건지를 보고 내가 그걸 정리하는 걸 스스로 해내시는 걸로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책을 곱씹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단어나 표현이 보여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표현들 중에서 제가 자주 쓰거나 또는 제가 쓰고자 하는 멘트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언어적 유희라고 하면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활용도가 높고 지식인처럼 보일 수 있고 말 그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표현하는 거, 퀄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은 여러분들 자꾸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스템은 뭐라고요? 원칙이고 성공 원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일은 다양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서 여기 계신 95분이 이 원리에 대해서 부인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은 무조건 이대로 하셔야지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고 좋은 책을 만났으니 좋은 변화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